오랜만에 차트 보는 것만큼 사실 이제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차트를. 9월달에도 매매를 거의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차트를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뭐 5분봉, 15분봉 이런 것보다는 좀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쪼개서 지금은 어떤 위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매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오랜만에 다시 좀 이렇게 일봉 차트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9월달이 아니라 8월부터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크게 변함은 없거든요. 뭐냐면 되게 심플했어요. 되게 이렇게 큰 추세가 있었었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대략 정확하진 않은데 고점 있고 저점 이으면 이런 추세로 떨어졌다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떨어졌었을 때 파동도 되게 명확했어요. 처음 떨어졌을 때 이렇게 ABC로 떨어졌었고, 반등이 ABC로 이렇게 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예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임펄스가 연장돼서 오파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크게 A, B, C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인 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 전 저점이 뚫리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ABC 하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그래서 A 하락 나왔고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그 장기 관점에는 한두 달 전부터 지금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한 게, 보면 여기가 뚫리면 이 분석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은 당연히 이 라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P는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38이나 236 라인까지는 최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확률 높은 게 236 갔다가 조정받고 38이 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가서 0.5나 618 두드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38을 갔다가 여기 38을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0.5 라인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반등 이후의 하락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손절 라인이 지금 비교적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짧죠. 이 말은 선물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2만 초반이고 여기 가격이 17,000 후반이라 2,000달러가 넘기 때문에 10%가 넘는 구간이거든요. 10%가 살짝 넘어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 포지션에 들어간다라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고, 현물 기준으로 손익비 관점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미니멈 여기 라인까지, 왜냐면 저항대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36 라인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라인인 게 뚫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려니까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뚫리니까 하락했고,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계속 변곡점이 있었던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1차 저항을 여기서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쨌든 그 말은 그 전까지는 ABC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수익을 보면 이만큼을 수익 볼 거고 손절을 치면 이만큼을 볼 거기 때문에 현물 관점에서는 지금은 상승을 보는 게 결국에는 5대5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아닙니까? 홀짝 도박 아닙니까? 라는 그런 단순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5대5라도 기대값이 훨씬 위쪽에 높다라는 거죠. 손익비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이제 애매한 자리죠. 고점 저항 그었었을 때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는 안 걸렸고 지금 이제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크게 하락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서 올라가서 사이드 웨이만 가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락 추세를 이탈했다. 이 말은 이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반등이 반드시 있을 거다. 반등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이 추세를 벗어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청님 저거 제대로 그림 뚫렸어요 하는데 그 요만큼 삐질 나온 거 가지고 뚫렸네 안 뚫렸네를 논하는 거는 지금 너무 빠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되게 명확해요.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도 보시면 지금 여기서
ABC로 떨어졌다가 다시 ABC로 올라갔다가 다시 임펄스 연장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ABC가 완성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어서 여기가 뚫리더라도 지금 당장 뚫렸다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충분한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그림이 훨씬 더 리즈너블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뚫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트레이더로서 차트 분석을 이제 정확히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0% 알 수는 없을 때 항상 높은 확률에 베팅한다는 거죠. 그게 차트가 흘러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손익비 관점이라든지 그렇게 봤었을 때 이더리움도 지금은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건데 라고 하면 선물 포지션 롱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요. 지금 차라리 비트 현물이나 알트 현물을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이 손절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물 기준으로. 그래야 많아야 15%니까 진짜 많아야 15%일 거예요. 알트도. 비트 여기 뚫린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50% 이상 상승일 거거든요. 무조건 알트는. 손익비 관점에서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지금 저는 이제 되게 이걸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기 라인을 보면 그리고 이쯤이 이제 중앙이라고 보면 아직 이제 중앙도 못 오고 하단부잖아요. 상중하로 했을 때 하단부잖아요. 그러면 저점에 가까우니까 저점이 뚫려서 다시 하방 갈 관점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게 뚫릴 거였으면 이때 뚫렸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쭉 빠졌어요. 근데 전저에서 반등 나올 수 있어. 그쵸? 근데 다음에 하락 때는 빠졌어야 돼. 이왕 뺄 거면 충분히 뺄 기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지지를 받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안 뚫리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원한 상승이 안 나고 또 조정받아서 또 바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기면서 올라가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주가도 그 주식 차트도 많이 보면 그런데 쭉 빠지던 종목이 보통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조정받고 전고 직전에서 올라가면 이걸 커프앤핸들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V자 반등 나오는 거는 추가 하락을 위한 반등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저점을 바텀을 받고 사이드웨이를 가면 되게 고무적이에요. 바닥이 나왔다는 징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저점은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륨이 자꾸 다져져 준다라고 하면 최고예요. 이걸 바닥 다지기라고 하거든요.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악재라고 하는 건 시장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인데 4.5% 목표로 한다고 했고 지금이 3.75죠. 그럼 0.75 지금 몇 프로예요? 3.5인가요? 어쨌든 두 번의 금리 인상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잖아. 이 전에는 많이 남았었어요. 뭐 4번, 6번. 근데 이제 2번 금리 인상하면 끝날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악재라고 하면 자 금리 인상할 때 한 번, 2번 남았죠. 한 번 할 때 떨어지고 반등 왔다가 마지막 라스트 원 남아서 떨어지고 올라가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악재 나면 떨어져 악재 나면 떨어져. 그리고 2번 인상하면 거기가 이제 악재가 없으니까 바닥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초등학생 수준의 발상이에요. 이제는 눈치 싸움이야.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는 슬슬 여기서 악재 받아먹고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가 핵을 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되게 하면 안 될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쏜다면 쏠지도 모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거든요. 러시아가 아니고 북한이 핵을 쏜다면은 20년 전,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근데 핵 한 번도 안 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기준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계획은 인상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예측치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부 요인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승부를 봐야죠. 내가 통제 불가능한 차트는 내가 열심히 분석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내가 핵을 쏠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이 상황은 전쟁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떨구려면 여기서 떨궜어도 됐거든요. 한번 떨구고 반등 왔다가 여기서 떨어뜨려서 됐었어요. 예를 들면 뭐 때랑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올라갔다가 쭉 뺐다가 여긴 뭐 100% 똑같진 않네.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과거의 사례를 들만한 게 없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저점을 바닥 이후에 저점을 갱신했을 때 지금 차트가 너무 짧긴 한데 무슨 느낌이냐면 반등 이후 하락 이후에 여기서 약간 사이드웨이를 간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락하다가 사이드웨이를 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더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옆으로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때랑 그 다음에 최근에 떨어졌었던 고점 찍고 이때를 보면 얼마 못 버티고 바로 하락하고 얼마 못 버티고 바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옆으로 가는 움직임이. 제가 너무 상승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상방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손익비도 이게 낮고 파동 관점에서도 이게 낮고, 물론 이게 조금 아슬아슬하다, 나는 상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신중하다는 거는 확실히 조금 더 큰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서 이 추세만 벗어나는 것까지 확인하면 상방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한 1, 2주 정도 더 관망하면서 과연 이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올 만한 단기 악재가 제가 봤을 땐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상 이제 2번 남았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과연 그거 가지고 떨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CPI 물론 안 좋죠. 처음에 뭐 9점 몇 프로 나오고 뭐 8% 나오고, 근데 다음에 다시 이걸 갱신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가 딱히 없어요. 뭐 진짜 러시아가 핵 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그럴 확률 또 낮고. 그래서 저는 롱 관점 위주로 볼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18,000 여기 한 100, 200 정도 되는데 여기 요 라인 뚫리기 전까지는 롱 관점 위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은 매매할 자리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걸 상방을 본다는 관점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답답한 게 결국에는 이제 ABC에 이렇게 엔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A 파동 나왔다고 보고 이제 B 파동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C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ABC가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 라인까지 빠졌다가 그러면 A 나왔고 B 나왔고 C에 올라가는 이 그림을 보고 여기까지 매수 자리를 기다려야 돼. 근데 이러면 진짜 매수하기 좋은 게 현물이건 선물이건 손절 라인이 여기잖아. 그럼 진짜 타이트해져 손절 라인이. 그 다음에 TP가 익절 라인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면 이만큼 볼 거고 수익을 보면 이만큼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하기 괜찮죠. 손절 라인 짧고 수익 볼 거 많고, 혹시나 여기서 롱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손절 치면 숏으로 스위칭 치면 큰 하락 먹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대응해서 롱 들어갔다가 손해본 거 오히려 커버하고도 더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차라리 저는 매매하기가 쉬워서 편할 것 같고, 근데 이 그림이 아니면 보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A 나왔고 B 나왔고 이제 C가 나올 차례에서 첫 번째 A가 리딩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할 텐데 리딩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매매하는 건 바보예요. 뭐냐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A, B, C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제 빠져서 여기 A 나오고 B 나오고 C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매매하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A, B. 어쨌든 여기가 지금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ABC로 떨어지고 해서 1, 2, 3, 4, 5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아직 1이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분명히 하락 다이버스 있을 거고, 그리고 추세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숏 들어가면 숏 수익 꽤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손절 라인 짧고 수익 라인 길고 패턴 명확하고 이러면 또 매매할 자리가 여기 숏 자리가 있겠죠.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걸 예측하고 지금 여기서 롱 치고 숏 치고 롱 치고 숏 치는 건 바보예요. 제가 얘기했죠.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패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나왔을 때 완성됐을 때만 숏 포지션 들어가는데 활용하시고, 뭐야 매형날 웨지 하면서 왜 롱 치고 숏 치고 했는데 뭐 틀렸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완성됐을 때 매매를 하는 거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엔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리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은 열어두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롱도 숏도 들어가기 정말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마 바닥 자리까지 좀 떨어져 줄 걸 기다릴 것 같아요. 당장은 매매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리딩이 다 나올 만한 게 시간봉이나 4시간봉 봤을 때, 특히 뭐 4시간봉도 마찬가지긴 한데 과매수관까지 올라왔거든요. 보통 리딩이 나올 때 과매수관까지 올라와요. 물론 1에서는 안 올라오고 3에서 올라오고 5에서 다시 떨어지면서 하다가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1, 3이 다 과매수 구간 올라오고 5분만 과매수 구간 못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이버스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블 상다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더블 상다 걸릴 때 있거든요. 하다 걸릴 때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지켜보면 돼요. 어쨌든 왜 이걸 얘기하냐면, 바닥 나왔을 수 있는데 바닥 나오고 첫 파동이 ABC였고 RSI가 고점 과매수권까지 갔기 때문에 리딩 다이거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지금 볼륨 볼 때 바이낸스 거 볼륨 너무 지금은 참고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일봉 보시면 볼륨 보세요. 갑자기 볼륨이 기가 막히게 막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곡선으로 Y는 X제곱 느낌으로 막 상승 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현물 수수료 무료를 이땐가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봇들이 다 바이낸스로 들어오면서 바이낸스 거래량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을 지금 좀 바이낸스 차트고 보기 힘드니까 코인베이스랑 비트스탬프 같은 다른 거래소의 거래량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봇이 다 이주할 거 이주하고 빠질 거 빠지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바이낸스의 볼륨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 차트 분석할 때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베랑 비트스탬프를 그래서 당분간 같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알트 괜찮은 거 있으면은 매수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선물은 롱이나 숏 들어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고,